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경기 중에서 사실 클불승 언더를 메인으로 좀 생각하고 조합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웠던 게 클리블랜드가 너무 몰아쳤죠. 홈런 3방에 그냥 디트로이트가 자멸했고, 지금 이제 오늘 경기도 이제 홈런이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좀 봐보면은 오늘 선발 투수가 세코니 대 이제 플라우티가 나오는 걸로 발표가 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거는 이제 분석의 영역을 이제 사실은 반이에요. 분석의 영역은 반이고 정보력의 싸움에서 이제 50% 지분을 먹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발 투수만 보고 이거를 그냥 분석이라고 합시고 그렇게 접근하셨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기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코니는 지금 제가 말씀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또 들으기도 했었지만 피홈런에 대한 우려가 후반기 때 너무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타 수치가 결국 이 세코니의 피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번 시즌 이 플라워티와 세코니의 차이점을 보면요, 이 플라워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슬러그 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플라워티가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 이 슬러그 수치가 그래도 0.4 수준에서 형성이 좀 되고 있고, 이 세코니는 좀 달라요. 플라워티에 비해서 세코니는 피 홈런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는데, 이 그 플라워티가 0.42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것도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세코니 같은 경우는 엑스 슬러그 수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 슬러그입니다. 엑스 슬러그 수치가 0.512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맞은 타구가 이제 장타성으로 뻗어 나갔을 때, 타구를 맞았을 때 장타성으로 맞을 확률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단순 수치로 봤을 때.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디트로이트가 안 그래도 지금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카펜더라든지 아니면 페레즈, 그 다음에 톨킨스, 그러니까 이 엑스 슬러그 수치가 0.4를 넘어가는 타자가 주전에 지금 7명이 배치가 됩니다. 페레즈, 토레스, 톨킨스, 딩글러, 카펜더, 그린, 그 다음에 존스까지. 얘네들이 결국에 이 세코니를 상대로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 디트로이트 행방이 달라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결국 지금 디트로이트가 이 플레이오프 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랜차이즈 기록을 세웠는 게 이제 1차전과 2차전을 합쳐가지고 잘루만 21개예요. 잘루만 21개가 생겼고, 어제 경기에 6대1로 패배를 하면서 어제 경기 단일 경기 잘루만 15개로 프랜차이즈 기록을 세웠습니다. 플레이오프 최다 잘루 선수가 나온 이제 경기로서 이 기록이 세워버렸죠. 근데 승부처였던 게 사실 그 말루 찬스에서 안타를 치고 중견수가 그 이제 3루 송구를 한 거를 이제 라미레즈가 그거를 톨킨슨이었나요? 3루 슬라이딩 한 거 이제 판정이 번복돼가지고 2득점하고 주자 1-3루 될 거를 갖다가 1득점에다가 아웃되면서 교대버리면서 2대1 역전의 공격 찬스 이어진 게 아니라 1대1로 그대로 넘어갔던 게 이 승부처가 돼버렸는데, 그것도 이제 안 풀린 케이스라고 봐야 되고,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오늘 경기도 또다시 이제 잔루가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중요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제 세코니와 플라워티에 이제 또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세코니도 마찬가지고 플라워티도 마찬가지고 털릴 수 있는 자원들이거든요. 근데 두 선수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득점권 상황에서 RISP 상황에서 이 결국 이 얘네들이 얼마만큼 관리가 되냐가 문제인 건데, 이 플라워티 같은 경우에는 주자 득점권 상황에 있을 때 WHIP 수준이 1.53까지 올라갑니다. 즉, 이 피안타율이 2할 6푼 9리선에서 형성되는데 볼넷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WHIP가 1.53까지가 올라가요. 근데 이 세코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세코니는 득점권 상황에서 보여주는 피칭 자체가 이번 시즌에 2할 4푼 5리의 피안타율이 나오고 있지만 WHIP 수준은 1.08밖에 안 돼요. 즉, 득점권에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세콘이고, 플라워티가 득점권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데, 이 득점권 상황은 그럼 플라워티가 안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플라워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경기 불안한 요소가 뭐냐면, 결국 이 좌타 상대로 했을 때 표본에 있습니다. 이번 시즌 우타에게 피안타율 2할 3푼 1, 2가 나오고 있고요. 좌타에게 2할 4푼 8, 2가 나오고 있습니다. 좌타에게 조금 약하게 하는데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문제는 WHIP를 보면
좌타에게는 1.45의 WHIP가 나와요. 우타에게는 1.12밖에 안 되거든요. 즉 볼넷이 이번 시즌에 통 합쳐가지고 59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41개가 좌타자에게 나왔습니다. 좌타자에게. 이닝 수는 그 타석 수를 이닝 수로 변환했을 때 그 표본 수치는 우타에게는 78이닝 선이고 좌타에게 82이닝 선으로 그 이닝 차가 한 4이닝 정도밖에 12타자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표본을 소화하면서도 거의 한 48대 52 정도의 표본을 가져가면서도 대부분의 볼넷이 좌타자에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많은 수의 볼넷이 좌타자에게 나왔는데 클리블랜드의 오늘 라인업을 예상해 보면 어제랑 비슷하게 위치를 해봤을 때 어제 홈런 쳤던 그 바렐라 그 데뷔하고 14타석만 정규 시즌 소화했는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홈런 치는 영광을 또 누렸죠. 걔를 포함해서 스티븐 관, 바렐라, 그 다음에 스위치 히터, 호세 라미레즈, 만자르도, 보네일러, 그 다음에 어제 중견수 갔다가 실책하고 우익수 갔었던 그 델라우터, 그 다음에 그 슈퍼루키 중에 한 명이죠. 나름 상위 루키 케이퍼스, 그 다음에 로키오까지 스위치 히터 2명 포함 좌타자 8명 나옵니다. 내일 경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넷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즉 이 경기 자체가 득점권 상황을 이 플라우티가 만들어버릴 가능성은 볼넷 수치 때문에 특히 좌타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그 플라우티가 좌타 상대로 이제 결국 이제 커브를 주무기를 하다 보니까 공을 바깥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백도어로 써야 되다 보니 당연히 플라우티의 이 너클 커브를 주무기로 썼을 때는 좌타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이제 볼넷이 부하가 걸려버렸을 때 득점권 상황을 만들 가능성은 이 플라우티에게 높아지게 되고 그거를 찬스를 살릴 기회는 클리블랜드 쪽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어떡해? 게디스 연투하고 스미스 연투했는데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겠죠. 불펜 상황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감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스미스의 기용 여부에 이제 이미 인터뷰 질문이 당연히 나왔죠. 스미스는 오늘 경기 등판을 할 수 있다라고 모두 대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게디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즌에 스미스가 오히려 클리블랜드 상대로 약했어요. 그 디트로이트 상대로. 이번 시즌 클리블랜드 지금 필승조 불펜들 중에서 스미스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6점대 이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약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게리스, 에린, 그 다음에 요니스, 그 다음에 페스타까지 이 4명의 불펜들 중에서 클리블랜드에게 실점을 한 선수는 딱 한 명 1점 줬습니다. 나머지가 6경기 정도씩 소화를 하면서 무실점을 기록했어요.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즉 클리블랜드의 불펜진이 오히려 기대하는 부분은 스미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디트로이트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는 다른 불펜들이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클리블랜드의 뒷심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결국 선발 싸움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디트로이트도 최근에 어제 그 감독 이제 인터뷰도 저 다 보고 했습니다만 어제 디트로이트가 불펜 운영에 있어서 이 멜턴을 기용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었는데 결국 이제 이 감독도 디트로이트의 감독도 저 같은 사람이에요. 구속충입니다. 구속충. 저도 구속이 없으면 투수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제 멜턴을 기용했던 이유도 결국 이 벨로시티 때문이라고 실질적으로 밝혔습니다. 100마일을 찍었는데 쳐맞았죠. 로키오한테. 근데 이제 그 구속에 대한 의존이 분명히 있었던 건데 사실 걔를 쓰면 안 됐고 다른 선수를 믿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분위기가 가버린 상황에서 헌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터도 그렇고 어제 2.1이 던져줬던 홀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 나머지 지금 디트로이트에 지금 몬테로부터 불펜 필승조까지 걔네들이 전부 다 정규 시즌에 클리블랜드 상대로 강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구속만 믿고 이제 힘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에 멜튼 썼던 게 페인이 되고 말았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 걔가 아마 안 나올 거고 나머지 불펜들이 이제 나오겠죠. 칸들도 마찬가지고 다 걔네들이 클리블랜드 상대로 강했었습니다. 즉 이제 오늘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무너지면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가능성을 그렇게 열어봤을 때는 이게 클리블랜드가 결국 그 득점권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 그 다음에 득점권 상황에서 방어 능력 이거를 따졌을 때 클리블랜드가 더 앞선다라고 좀 더 보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오늘 경기도 세컨리도 홈런은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지표를 보더라도 클리블랜드의 이 타선과 디트로이트의 타선을 이렇게 봐보면은 결국 이 지금 당장에 이 보여지는
이 수치들 보이죠? 엑스슬러그 타율 수치 빨간 색깔이 잘한다라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시뻘건데 얘네들은 그렇지 못하죠. 결국 지금 호세 라미레즈의 치중되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타격 지표 시즌 행보에서는 디트로이트가 많이 앞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대로 본다면. 다만 이거 자체가 이번 시리즈 자체에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못하다는 게 결국 디트로이트가 그렇게 치고 나가는데도 잔류가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해소가 안 되니까 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경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잔류 파티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번트 작전을 대면서 이 고급 야구를 시전하기에는 디트로이트 타선이 그러고 작전 수행 능력이 안 좋아요. 실제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적은 도루를 하는 팀 중 하나가 디트로이트고 작전 야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을 야구에서 약해지는 게 지금 명실상부 좀 드러난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도루에 대한 이제 너무 이제 강세가 떨어진다라는 거, 그런 장점, 그런 작전 야구가 없다라는 게 클리블랜드가 오늘도 웃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당이 갈수록 높아지죠. 네, 이제 오늘은 이제 클리블랜드 승으로 좀 더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좀 봐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전 야구에 대해서인데 이번 시즌에 가장 도루를 많이 한 팀이 템파베이 194개예요. 평균적으로 봐서 15위 팀이겠죠. 그러면 메이저리그 가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도루가 115개를 기록한 피츠버그가 15위였는데 디트로이트는 전체 30위, 61개의 도루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도루가 없고 작전 야구가 약한 이 디트로이트는 오늘 경기에서도 선발 투수가 마운드에서 조금 편한 야구를 하게 만드는 좀 그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시카고 컵스 대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오늘 타이온 대 다르비슈의 경기예요. 다르비슈가 이게 이제 다르비슈 글쎄 이 컵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다르비슈는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르비슈가 최고 99마일을 던졌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를 좀 빡세게 보는 편이고 그때 다르비슈는 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당시 컵스 유니폼을 입고 이제 샌디에고에서 있었을 때까 샌디에고가 아니라 저 텍사스였나요? 있을 때까지 했을 때 이제 2016년도였죠. 그때 당시에 컵스가 우승을 하고 그 우승의 다음에 다르비슈를 컵스가 영입을 해가지고 선발 보강을 했었는데 그때 다르비슈가 컵스 유니폼을 입고 이제 부상 왔다 갔다 하면서 부상 돌아와서도 98마일, 99마일 던지면서 압도적인 그 9위를 보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컵스에서 이룬 게 없이 이제 샌디에고로 이적을 했는데 샌디에고 와서도 컵스 상대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9월달에 다르비슈가 너무 약했다라는 거죠. 9월달에 다르비슈가 보여준 이제 슬러그 수치가 0.52를 넘어갑니다. 그만큼 장타가 너무 많았었고 특히 이제 다르비슈가 저번 애리조나 상대로 홈에서 경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다음에 한 개가 누구더라? 볼티모어였나? 어디더라? 아무튼 경기를 했었는데 이 리드오프 홈런에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죠. 그게 이제 하나가 커브였었고 또 하나는 이제 낮은 공 이제 케테마르티한테 이제 또 홈런을 한 개 쳐맞았던 것도 92마일짜리 안이란 싱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그 이제 좀 안이란 피칭을 했을 때 이 다르비슈가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이번 시즌 특히 슬라이드의 피안타율이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 경기 자체가 오늘 경기에서도 컵스가 사실 조금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배당을 실제로 받았고요. 근데 오늘 경기 자체로 봤을 때 이게 다르비슈 지분이 크다라고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그러겠죠. 그 야살님, 인사님 이거 오늘 그 샌디에고 모레온 연투하고 이제 메이슨 밀러 연투해가지고 오늘 샌디에고 투수 없는데요. 컵스 승인데요. 이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그 단편 이제
70%만 아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30%를 제가 좀 보충을 해드리면, 이제 오늘 실트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이제 메이슨 밀러가 플레이오프 역대 최고 구속을 기록했죠. 104마일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 구속을 기록한 사나이로서 등극을 했고, 압도적인 9위로 또 찍어 눌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메이슨 밀러가 대단한 걸 인정했고, 이번 시즌에 실트 감독이 운영을 하면서 이거를 경기 자체를 불펜 운영에 있어서 3연투를 시킨 투수가 단 2명밖에 없다라고 이제 언급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회의적인 어조로 살짝은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경기 그러면 기용을 안 할 거냐는 질문에 선수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선수 컨디션이 괜찮다면 오늘은 총력전이다. 우리가 경기를 지면은 시즌이 끝이 나는 상황에 가릴 게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경기 이제 메이슨 밀러와 모레온의 3연투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자체가 샌디에고는 총력전, 말 그대로 총력전, 이제 프리롤이라고 말을 했고, 이제 그 총력전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다 보니까 다르비쉬의 지분이 크지 않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타이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했죠. 이제 9월달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9월달 피칭을 하면서 타이온이 이룬 성과 자체가 4경기 동안에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23.1이닝 동안 피안타 단 16개, 홈런은 하나였고요. 4실점만 하면서 1.54의 ERA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홈 경기 세인트루이스 상대로도 6이닝 1실점 피칭으로 1실점 자체가 솔로홈런 1개였었고, 결국 실점 관리 능력이랑 피안타 관리에서도 이 부상 복귀하고 피안타율이 1할 9푼대 형성되는 1할 9푼 이하죠. 훨씬 WHIP가 이미 0.88 수준이니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타이오닉이에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은 컵스의 마운드가 우세하다고 봐야 돼요. 선발 싸움에서는. 즉 다르비슈가 조기 강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1차전에 컵스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승부수를 뒀던 거거든요. 이 팔렌시아를 마무리 투수로 쓰지 않고 불펜에서 바로 기용해가지고 승부처라고 생각한 타이밍에 팔렌시아를 멀티닝 기용해갖고 그 5회 6회를 막아내면서 컵스가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 과감한 불펜 운영을 오늘 경기에서도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다르비슈가 먼저 무너졌을 때 컵스가 리드를 해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즉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이 끌려가는 경기를 하게 될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할 수 없으니 총력전을 하는 가운데 컵스의 불펜진을 무너뜨리고 경기를 역전시킬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갈리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컵스 정배당이 나온 것은 합리적이라고는 봐야 돼요. 다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컵스 승으로 먼저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언더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샌디에고 같은 경우도 만약에 메이슨 밀러를 연투시키는 상황을 염두하게 되면 최후의 선택이겠죠. 결국에는 메이슨 밀러가 최후의 선택이긴 할 텐데, 그거는 클러치 상황에서 나오게 될 거고, 오늘 먼저 기용이 될 선수는 결국 이 좌완에서는 마세이부터 시작해갖고 이 페랄타와 이제 그 에스트라다, 얘네들을 필두로 먼저 경기가 운영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후에 이제 클러치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메이슨 밀러와 수아레즈, 모레온의 입장이 이제 생기게 될 텐데, 그 상황까지 이미 가버리면은 컵스 승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상황까지 가버리면은 이미 연장 승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컵스 승을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저는 언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장 가면 그냥 시원하게 놔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쪽지 확인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일단은 컵스 승에서 언더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좀 언더 쪽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경기는 양키스와 보스턴 마지막 경기입니다. 양키스와 보스턴 같은 경우는 오늘 슐리틀러 그 다음에 얼리 나오게 되는 경기인데요. 이게 원래라면 지올리토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올리토가 결국에는 팔꿈치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로스터에서 빠지게 돼버렸고, 향후 이제 지올리토의 운영 계획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체자로 이제 오늘 채택된 게 이제 톨리가 아닌 이제 얼리로서 이제 선발 투수 역할을 이 두 명의 루키들이
배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 오늘 경기 양키스가 꽤나 정배당에 강하게 붙었죠.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슈틸리틀러가 9월달에 보여준 위용 자체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슈틸리틀러는 분명 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데뷔를 했고 8월달까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8월달에 6경기 1승 1패를 한 동안에 1.60AR로 8월달을 마무리했고 9월달에도 흔들리는 경기들이 있었죠. 토론토 상대로 했던 경기랑 그 다음에 개인 이번에 데뷔하고 데뷔 전체로 봤을 때도 거의 최악의 경기라고 봤었던 이 미네소타 원정 경기. 네, 그거 이제 제일 못했었는데 그래도 볼티모어 상대로 마지막 시즌 막판 경기를 7이닝 2피안타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이제 99마일 100마일의 빠른 공을 앞세워 삼진 9개를 잡아내서 마무리를 해줬고 오늘 경기에서 선발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져놨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이제 그 선발 싸움에서는 이 슈틸리틀러가 더 앞선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얼리의 피칭을 보면은 결국 이 우타자에게 쓰는 그 낮게 떨어지는 커브볼과 이 좌타자에게 쓰는 스위퍼, 이 스위퍼를 가지고 결국에 이제 타자를 상대를 하게 되는데 상대를 좀 잘못 만났죠. 이제 오늘 경기 유튜브 올라갑니다. 네, 올라갑니다. 네, 이제 오늘 경기 이제 앞두고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 이 뉴욕 양키스의 타선의 이 우타자들이죠. 우타자들이 이 커브볼을 잘 칩니다. 지안카를로 스탠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커브 타율이 3할 2푼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런 저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골드슈미트도 3할이 넘어갑니다. 커브 타율이. 그 다음에 한 명 볼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좌타 상대로 이제 스위퍼가 먹혀야 되는데 좌타 상대로도 지금 벨린저가 스위퍼를 꽤나 치고요. 그 다음에 치존 웰즈 말고는 좌타자가 없는데 이 치존 웰즈가 스위퍼에 약한데 포신 페스티벌과 싱커볼에 대해서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얼리의 피칭이 시즌 막판 이 로저스 털릴 때 경기가 뭔가 좀 이렇게 겹쳐 보이는 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표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때 당시 로저스가 이제 볼넷과 함께 피홈런 3방에 6점을 주고 3이닝 만에 강판을 당했었는데 오늘 경기도 그런 느낌의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이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잠깐 이제 방송하기 전에 봤는데 뭐 이제 체프먼이 있고 뭐 양키스 경기는 뭐 오버 일단 뭐 생각하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뭐 그래서 보스턴이 이길만도 한데라는 생각도 있다라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뭐 그렇게 글을 봤는데 저는 오늘 경기 자체가 이제 보스턴이 이기기에는 불펜에서 오히려 더 부담이 더 많이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키스는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제 쓸 불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버 나오면 사고죠. 위버는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도 반등하지 못하고 시즌을 마무리한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때 1차전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양키스 불펜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반등하지 못한 선수로서 이 위버를 찝어서 말씀을 실제로 드렸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경기를 치르면서도 위버가 9월달 더 극단적인 단기로 보면 위버는 그래도 성적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끝났습니다만 9월달 지표로 보면 위버는 분명 부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위버 좀 걱정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었고 마이크 라이터 주니어랑 위버가 진짜 문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크루즈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나오지 못한다는 게 전 좀 많이 나올 후순위로 밀린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 그 외에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데뷔 윌리엄스와 지금 안 쓴 이제 그 도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 배드너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슈틸리틀러가 6이닝을 버텨주면 오늘 오히려 양키스가 불펜진 운영에 있어서 더 부담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스턴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불안했던 게 결국 이 윌슨의 재구난조 였었고 이제 보스턴이 그 윌슨을 기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는데 결국 이제 위드럭과 함께 활용을 하면서 마무리 체프먼까지 가는 과정에 얼리가 그럼 6인을 버틸 수 있냐를 따져봤을 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지금 이번 시즌 데뷔하고 그렇게 많은 경기를 치른 것도 아니고 8월달에 데뷔를 해가지고 몇 경기 치르지도 않은 채 지금 플레이오프 와가지고 큰 경기 심지어 양키스 원정에서 경기를 하는 얼리가 느끼게 될 부담 자체가 좀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경기가 그 어차피 어린 선수들의 경기면은 흔들릴 쪽은 홈팀의 선발 투수가 아니라 원정팀의 선발 투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도 그래서 난타전 양상도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결국 양키스 저는 마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승 정도로만 만족해서 가는 게 어떨까 싶은 경기입니다. 지금 이번 시리즈 행방 자체가 계속 추격에 계속 이제 팽팽하게 가서 결국 한 점 싸움 가고 있죠. 그래서 핸디캡 노리기는 좀 애매하고 양키스가 어제 경기도 점수를 많이 내진 못했습니다만 안타 그래도 10개 때려내면서 이제 저지의 멀티히트 그다음에 벤라이스의 이제 선두타자 홈런 그 선두타자가 아니고 이제 1회 그 첫 타석 홈런을 포함해서 멀티히트 그 오스틴 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격감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도 웰즈의 그 기대값이 좀 큽니다. 빠른 공에 대해서 확실히 좌투수에게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얼리의 구속 자체가 93마일에서 95마일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변화구의 방망이가 나오지 않는다고 참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양키스의 타선이 노림수를 그냥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얼리의 커브가 우타자 상대로도 스트라이크 존은 안 들어와요. 우타자 뒷발 쪽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거에 안 속고 직구만 노리고 들어가면 이 경기는 양키스가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저도 그거를 제가 제 눈에 보이는데 그냥 그거를 전력으로 짜가지고 직구만 노리고 경기를 한다고 풀고 들어와가지고 경기하면은 양키스가 질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오늘 양키스 승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세 경기 중에서 굳이 역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면 배당은 이제 시카고 컵스가 아니라 이거 클리블랜드 경기가 배당이 제일 반반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역배 가능성이 전 가장 높은 경기는 샌디에고 경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클리블랜드 경기, 그 다음이 양키스 경기. 배당만큼이나 오늘 보스턴이 이기기는 좀 어렵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늘 세 경기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다들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또 이제 축구 열심히 또 분석을 또 하고 주말에 승부패 사야 되거든요. 빠르게 좀 오늘도 좀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유튜브에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와카 끝나니까 이제 야구는 잠깐 이제 이틀 경기 없죠? 아마? 하루 경기 없다. 하루 경기 없고 내일 야구는 하루 없고 이제 필라델피아 대 다저스 네, 필라델피아의 다저스 오타니 대 산체스의 경기 저는 입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입중계를 하면서 필라델피아 응원할 거고요. 단폴 배팅 열리면은 필라델피아 승 단폴도 풀 배팅 구매를 하고 이제 경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뭐 똥배 경기가 있으면은 뭐 하나 엮어가지고라도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런 식으로 필라델피아 빡 응원 갈 겁니다. 올해 아니면은 필라델피아 우승할 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가 저도 이제 필라델피아를 응원한 지 이제 7년이 넘어가는데 하퍼와 함께 필라델피아에 입성해서 그렇게 빨아주고 있습니다만 올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랑 숲 같이 켜가지고 그냥 필라델피아 저도 응원하면서 돈 걸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